세상의 모든 이슈를 소개하는 세모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영화 서울의 봄 소식입니다. 12.12 군사 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6일 현재 500만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2030 관객의 예매율이 가장 높다고 하니 한국 현대사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과 호기심이 크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저녁 7시부터 9시간 동안 전두환, 노태우 등 하나회를 중심으로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 반란을 다룬 내용입니다. 영화에서는 사건의 발단인 10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가 짧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모가 이 시기에 숨겨진 역사적 사실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실 몇 가지를 통해 영화 서울의 봄이 훨씬 더 재미있고 감명 깊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중요 인물에 대해 실존 인물과 영화 속 인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두환 소장, 황정민 전두광 역, 장태환 사령관, 정우성 이태신 역, 정승화 총장, 이성민 정상호 역, 최규하 대통령, 정동환 최한규 역, 노태우 소장, 박해준 노태권 역, 노재현 국방장관, 김희성, 정병주 특전사령관, 정만식 공수역 역, 김진기 헌병감, 김성균 김준엽 역.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 포인트 몇 가지를 짚어봅니다. 하나, 전두환이 어떻게 대통령처럼 행세할 수 있었나? 12.6 사태로 대한민국의 권력 1인자인 대통령과 2인자인 대통령 경호실장이 동시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장이 암살 혐의로 체포되었으니 남은 건 보안사령관뿐이었죠. 이때 보안사령관이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더욱이 암살 사건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합동수사본부의 수장이었으므로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중앙정보부와 검찰, 경찰, 군검찰 등 모든 정보수사 기관들을 지휘 통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12.6 사건 다음날 중앙정보부 차장,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등을 보안사로 불러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국가원수 시에 책임을 묻겠다는 압박을 하면서 중앙정보부, 검찰, 경찰, 군검찰을 장악하였습니다. 심지어 정부 각 부처 차관들을 불러 보고를 받는 등 사실상 대통령인 양 굴기까지 했답니다. 둘, 최규하 대통령의 무책임한 결정. 최규하 대통령은 권력욕도 없고 정치에 휘말리기를 싫어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최규하는 권한 대행 수락 당시 지금 이 순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라고 전국계엄이 아닌 부분계엄을 선언합니다. 이 조치는 사실상 최규하 스스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군 통제권을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비상계엄이 내려지면 총 책임은 대통령이 맡게 되지만 일부에 한해 계엄령이 내려지면 국방부 장관이 총 책임을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 쿠데타 1등 공신. 계엄령 이후 계엄사령부가 유일한 권력의 중심이 되었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12.6 사건 수사 총책을 맡은 전두환이 더더욱 권력의 핵심으로 부각되었는데요. 거기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노재현은 그릇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전두환과 각별했던 사이였기에 훗날 정승화와 전두환이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을 때도 전두환을 두둔하기에 바빴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승화 총장은 전두환을 보안사령관 겸 합수부장직에서 쫓아내기 위해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보직 이동시킬 것을 계획하고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과 상의했고 하나회 인사들을 군 핵심부 요직으로부터 밀어내어 제거하려는 계획을 은밀히 세웁니다. 하지만 노재현 장관은 전두환 보직 이동에 관한 정승화 총장의 계획을 김용휴 국방차관에게 알렸고 김용휴는 이를 전두환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12.12 군사 반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두환은 본인이 벼랑 끝으로 몰릴 뻔했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준 김용휴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아 1979년 12월에 총무처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넷, 어떻게 투스타가 까마득히 높은 포스타를 연행할 생각을 했을까? 대한민국 국군의 장성급 장교의 계급은 준장, 소장, 중장, 대장으로 구성됩니다. 평소 정승화 총장은 전두환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입장에서는 정 총장만 내 편으로 만들면 자기를 방해할 세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정 총장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일례로 12.6 사건을 조사하다 발견한 9억 원 중 2억 원을 정 총장에게 전달하려다 핀잔을 듣게 됩니다. 정 총장은 인사 개편을 통해 전두환과 하나회를 해체하기 위해 국방장관에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갑니다. 결국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군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승화가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12.6 사건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임을 내세워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기로 계획하게 됩니다. 5. 12.12 군사 반란 전에 왜 아무도 몰랐나? 한미연합군 사령관 존 위컴은 전두환 등 육사 출신 장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정보를 국방장관에게 알려주었지만 국방장관은 그거 다 뜬 소문이다 라면서 무시해버립니다. 만약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더 가졌다면? 노재현 대신에 월남전 사령관을 맡았던 최명신 장군이 국방부 장관을 했다면? 김용유가 정승화 총장의 계획을 전두환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 준 정보를 너무 쉽게 치부하지 않았다면? 12.12 군사 반란 전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에 대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을 마음속에 담으며 다시는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